안녕하세요. 제이드 방법론 3회차를 시작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AI 에이전트란 무엇인가, 그리고 똑똑한 자동화라는 오해입니다. 지난 2회차에서 우리는 예외라서 안 돼요라는 말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사실은 판단 업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등장하는 새로운 도구가 바로 AI 에이전트입니다. 그런데 막상 회사에서 그래서 AI 에이전트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돌아오는 답은 거의 비슷합니다. 챗GPT를 사내 시스템에 붙인 거 아니에요? RPA에 LLM을 결합한 거? 더 똑똑한 RPA, 그거잖아요. 이 세 가지 답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위험합니다. 셋을 차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챗GPT를 붙인 것 대화형 인터페이스가 있다는 점은 맞지만 어디까지 권한을 줄지가 빠집니다. RPA에 LLM을 결합한 것, 자동화의 한 형태인 건 맞지만 RPA의 확장판으로 오해됩니다. 더 똑똑한 RPA를 대신 한다는 건 맞지만 판단과 시행이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이 연재가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AI 에이전트란 명확히 정의된 업무 범위 안에서 스스로 정보를 해석하고 판단하여 그 결과를 구조화된 형태로 전달하는 가상의 판단 담당자입니다. 이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명확히 정의된 업무 범위입니다. 한 줄로 표현하면 AI 에이전트는 워드 프로세서나 엑셀처럼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입사원에 가깝습니다. 명확한 업무 범위가 주어지면 빠르게 일하지만 범위가 모호하면 헛돌거나 더 나쁘게는 자기 마음대로 일을 진행합니다. 같은 점을 국제표준기관도 명확하게 짚어두었습니다. UC 버클리 장기사이버보안센터 CLTC는 2026년 2월 리스트 AI RMF 에이전틱 프로파일에서 에이전틱 AI를 외부 환경과 도구와 상호작용하면서 사람의 감독을 거의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목표를 추구하고 행동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니스트의 카이시는 2026년 2월 17일 JI 에이전트 표준화 이니셔티브를 출범하면서 보안, 상호운용성, 그리고 아이덴티티를 3대 영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즉, 누가 이 에이전트인가 자체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D은행은 대출 심사보조 에이전트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첫 설계 회의에서 두 가지 방향이 충돌했습니다. 먼저, A안. 신용평가서 PDF에서 숫자만 추출해주는 도구로 쓰자는 아닙니다. 다음으로, B안. 신용평가서를 읽고 내부 심사 기준과 비교한 뒤 승인 가능, 검토 필요, 반려 추천 중 하나를 제시하고 그 근거를 설명하는 가상의 신입 심사역으로 운영하자는 아닙니다. A안은 손이 빠른 RPA에 가까운 발상이고 B안이 바로 AI 에이전트의 본질입니다. 조직의 신입사원을 받으면 가장 먼저 직무기술서를 씁니다. AI 에이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은 절대 하면 안 되고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하는지 D3시 한 페이지에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 정리가 없으면 같은 사람을 받아두고 이 사람은 뭘 하는 거예요? 라고 매일 묻는 상황이 됩니다. 명확한 업무 범위가 없는 AI 에이전트는 다음 세 가지 사고를 만들어냅니다. 첫째, 권한 확장. 이왕이면 다른 일도 해보지 뭐라는 식으로 권한이 슬그머니 넓어집니다. 처음에는 추출만 하다가 어느새 판단, 승인, 발송까지 합니다. 둘째, 책임 회피. 사고가 나면 그건 AI가 한 일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셋째, 편향 자동화. 일관된 기준 없이 매번 다른 판단을 내려 조직 전반에 혼선을 만듭니다. 이 위험은 학계와 표준기관이 이미 명문화했습니다. 2026년 오아스프가 발표한 톱10 포 에이전틱 애플리케이션에서 에이전트 골 하이잭, 즉 에이전트 목표 변조가 가장 위험한 위협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권한 경계가 모호한 에이전트는 외부 입력에 의해 본래 목적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입니다. AI 에이전트는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다. 직무기술서가 있어야 일을 잘하고 없으면 사고를 친다. 본인 부서에 도입 검토 중인 AI 에이전트가 있다면 다음 7개 칸을 한 페이지에 채워보십시오. 에이전트명, 직무 목적, 입력 데이터, 출력 형태, 판단 범위, 금지 행동,
그리고 보고 대상. 이중 금지 행동 칸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가지 즉시 해보실 일입니다. 우리 부서에 도입 검토 중인 에이전트의 7개 칸을 본인이 직접 채워보십시오. 4개 이상 채울 수 있다면 시작 가능. 3개 이하라면 빈 칸이 곧 사고의 시작점이므로 그 빈 칸을 먼저 해결하십시오. 오늘 다룬 내용의 원글은 네이버 블로그 DB유교에 있습니다. 매일 한 편씩 연재하고 있으니 구독하시면 새 글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 4회차에서는 비슷해 보이는 두 도구, 챗봇과 AI 에이전트의 결정적 차이를 다룹니다. 두 도구를 구분하지 못하면 챗봇으로 풀어야 할 문제에 에이전트를 도입하거나 그 반대를 합니다. 둘 다 실패합니다. 감사합니다.